첫 번째 주제는 건설 현장의 지휘자입니다. 네. 31살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송정원 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각또각이 아닌 터벅터벅으로 향긋한 향수 냄새가 아닌 흙 냄새와 먼지 냄새와 함께하는 만 31살 송정원입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 소장님들을 생각해보면 40, 50대 남성분들을 떠올릴 텐데요. 저는 바로 우리나라에 몇 없는 아주 조금은 특별한 여자 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올해 5년 차이고요. 그동안 제가 시공한 주택은 한 20여 개 동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충남 아산에서 상가주택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과장 조금 보태서 얘기한다면 제 딸뻘이거든요, 거의. 예. 그런데 벌써 세상에 지금 31살이라는데 벌써 건설 현장 소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해 보여요. 네. 주변에서 진짜 어떻게 됐어? 하는 일은 뭐야?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저를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거의 의뢰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은 특별한 건설 현장 소장이라는 저의 멋있는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매일 파이팅이 넘칠 수밖에 없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오기 전까지 원래 부동산 중개보조원 일을 했었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렇게 매물 많이 파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잘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너는 왜 잘하던 일을 때려치고 갑자기 건설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뭐 기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만드는 걸 좀 좋아했고 뭐 미래에 내 집을 뭐 짓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진짜 이유? 좀 현실적으로 부끄럽지만 돈 때문인 것 같은데요. 부끄럽긴요. 일이 아닙니다. 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한 26살 때쯤 갑작스럽게 이제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왜 자꾸 살이 빠지는지도 몰랐고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한 10kg 정도가 빠지셨는데 4, 5개월 만에 10kg? 네. 그때 눈치채지는 못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숨을 좀 많이 헐떡이셨고 평소 대화할 때도 기운이 없어서 맨날 주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양실조인 줄 알고 제 소고기 엄청 많이 사드렸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제 나아지질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 당시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집안의 가장이면 그럼 아버지께서도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엄청 크게 사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서울 이제 대치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 정도로 되게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이렇게 사업이 좀 기울어져서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이사하고 한 반년쯤 방에서 이렇게 잘 안 나오시고 또 성격도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한 50대 초반쯤에 이렇게 치매 증상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뭐 지금은 사실 뭐 딸인 거는 잘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 돈을 주는 딸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용돈을 드리면 젊을 때 좋았던 때처럼 강남으로 이사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권에 좀 집착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먹먹하고 막막하고 네, 그럽니다. 아이고, 이 부모님 봉양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얼굴에 구김살이 전혀 없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워낙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잘 자란 태가 맞아요. 나니까. 제가 이제 사실 형제가 좀 있었으면 좀 나누고 그랬을 텐데 외동이세요? 제가 사실 이제 외동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오로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 조금 일찍 사회에 나왔습니다. 네.
아유 형제가 있었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저도 맞아요. 외동인데요. 외동이 편할 때도 있어요. 네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요, 다 그럼요. 장단점이지. 네. 네. 아유 근데 이게 중개사 보조 일을 그러니까, 하시다가 그러니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도전하기엔 너무 높은 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는 사실 이제 계약을 많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매달 이제 예상치 못하는 정말 수액의 많은 병원비랑 항암비, 뭐 골수 이식 비용까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이제 정말 꾸준하게 필요했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고정된 급여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정 비용이 급여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집안일로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도 기술이 있으면 어디든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직업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제일 가깝게 볼 수 있었던 게 공사 현장이었고 그렇겠네. 그 공사 현장을 찾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가깝게 봤다 그래도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분야는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중개 일을 하면서 상가주택 매매를 주로 이제 담당을 했고요. 이제 중개를 하려는데 건물주분께서 시공사 대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님을 붙잡고 좀 건축에 관심도 많고 배우고 싶고 집안 사정도 좀 이러이러하고 이게 설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돌아온 답변이 건축 일을 하려면 학력도 높아야 되고 뭐 수준 높은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경험들도 필요한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고 거칠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 건설 현장이. 그래서 어린 여자인 제가 버티기 힘들 거라고 그치.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학력은 배움의 끝이 없으니까 준비를 하면 되고 그럼요. 그렇지. 네. 그렇죠. 뭐 자격증은 수년이 걸려도 공부를 해서 취득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노하우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근데 결국은 여자라서 적응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말인데 저는 바꿀 수 없는 게 그거 하나네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고요. 자신 있게 대표님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당차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를 보시는 대표님 표정은 역시나 큰 기대 없는 표정이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니 근데 새우에도 깡이 있거든요. 근데 깡이 있으셨네. 아유, 더욱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네. 어우 멋지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우선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에 발을 이렇게 조금 힘들게 어렵게 또 쉽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을 디딜 수가 있었는데 저의 첫 출근을 생각해 보면 청소로 시작해서 청소로 퇴근을 했거든요. 어디나 그렇죠. 네. 맞아요. 어디나.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3개월 정도 적응 기간, 다들 적응 기간 얘기하시잖아요. 생각하고 뭐 자재 준비도 하고 인원 체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냥 이게 두리뭉실하게 조금 일을 시키셨는데 건설 현장에는 우선 필요한 자재가 보통 크고 무겁고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여자라서 힘이 부족하니까 못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자재들도 정말 묵묵히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날랐던 기억이 나고요. 가리지 않고 다 나르고 준비하고. 근데 이제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청소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청소를만 한 게 아니라 청소를 하면서도 어떻게 현장이 시작되고 어떻게 일을 하고 마감이 되는지 어떻게 지시하는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계속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이가 없으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볼펜을 손바닥에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손바닥에 적으면서도 다녀보고 못 알아듣는 내용은 녹음기부터 켜고 녹음 다 해놓고 집에 가서
퇴근하고 검색해서 공부해보고. 대단하다. 야, 진짜 그렇게 그냥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공부하셨구나. 네. 이 일 아니라 다른 일 했어도 아주 잘했겠네. 거야. 맞아, 맞아. 오래도 됐겠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건설 현장 작업자분들이 이제 이런 뭐 본사 직원이 나와 있으면 이 입사 한 달 차이든 뭐 10년 차든 몰라요. 모르고 뭐 이제 어찌됐건 그 현장의 책임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한 지가 얼마가 되지가 않았는데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제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 위험이 이제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았던 현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해안가 근처 펜션 공사 현장이었어요. 보통 건설 현장에서는 여름철에 장마, 그리고 겨울철에는 한파가 가장 취약한 점인데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와 눈보다 무서운 게 뭘 것 같으세요? 비와 눈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람이더라고요. 비행기 바람 쐬면은 못 떠요. 맞다. 네. 못 떠요. 못 떠요. 자재들도 바람에 날리고 이제 작업자들도 그 힘겨워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죄책감이 사실 너무 컸고 지금도 항상 그 상기시키고 있어요. 아, 그때 위험했었구나. 네. 5년 정도 일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좀 많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4년 전부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화업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대학교를 이용해서 건축학과 공부를 아이고, 하고 있고 대단하다. 이제 현장에서는 뭐 필요한 자격증을 지금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저를 지켜보는 이제 선배님들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직책을 달 수 이게 있었습니다. 사실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맨 땅에 뭔가를 지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맨 땅에 집 한 채를 짓는 모든 과정이 관리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보이듯이 이렇게 수많은 뭐 도면 검토가 필수고요. 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만의 방식으로 이게 새롭게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각 공정마다 작업 지시도 내리고 아니면 뭐 작업 일정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일정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지인들이 가끔 저를 보면서 나도 너처럼 몸 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몸 쓰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브레인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예쁜 마감재를 찾아보면 뭐 어떻게 현장에 접목시킬까 뭐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뭐 건축주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저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씩 하다 보면 해결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찾아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 작업자들과의 관계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현장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친해지려면은 뭐 저기 한 잔씩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네. 어떻게 회식도 자주 하고 하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니요, 어떻게? 근데 이제 제가 현장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철칙 아닌 철칙이 있는데 네. 우선 뭐 업무 시간 이외에 따로 이렇게 절대 저녁을 사실 먹지는 않고요. 왜요? 아니 그런 게 사실 저녁에 오빠라고 부를게요.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한테 좀 얘기해도 좀 편하지 않나 그건 일하기가? 김지선 씨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네. 그런가? 우리 소장님의 철칙은 철칙은 저는 왜요? 너무 친해지면은 사실 이게 작업 현장에서 이게 그래도 공과사를 구별도 해야 되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매정하게도 있는데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될 때 저도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적인 관계는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있습니다. 좀 현장에서 외로우시겠다. 사실 또래 동료들도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없을 테고. 텐데. 네. 근데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글쎄요 이 일에 만족하세요? 이 일을 만족하니? 하고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맞아요. 행복한
삶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말씀을 이제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이제 그릴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이게 완벽한 도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꿈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네. 어.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아직 이 일에 관심이 많고 아직 욕심이 많구나. 이 일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 예, 소장님 하셔야 그러네요. 되네. 네. 아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최고죠. 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은 뭐예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 꿈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딸로서 이제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또 맨날 돈 번다는 핑계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미안하고요. 20대 때는 사실 돈만 쫓아서 사회생활에 누구보다도 이제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고 돈도 떨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렇게 몇 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 훗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교육과 문화, 의료시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숲속의 복지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아유, 멋지다. 우리 집 딸이 이제 아주 잘 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보기만 해도 뿌듯하시겠다. 맞아요. 네. 진짜 아들 있는데 딱 며느리 삼고 싶은데 그러게. 10살 차이가 나네. 아유, 우리 아들이라. 아유, 우리 아들은 얼추 나이도 맞는데. 그래? 힘내신다. 네네네.